잘 보면 코댄스는 엄청 하얗고 붓에다가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샴푸를 쓰는지 궁금해하지 않죠. 왜 아무도 그들이 뱀파이어인 걸 몰랐을까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설명은 책, 영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컬렌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나요? 시작할게요. 컬렌 가족이 자신들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지키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거주지, 그들의 관계와 우정, 법적인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입니다. 먼저 거주지부터 시작할게요. 영화에서 그들이 미국 워싱턴주, 특히 포크스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한 곳에 오랫동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들이 나이를 먹지 않거나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테니까요. 코댄스들은 6, 7년마다 이사를 해야 해요. 그 정도 시간이면 사람의 나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학교 졸업이나 심지어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그들은 한 장소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거의 항상 그들의 한계는 6, 7년이고 어디로 이사할지 선택하는 방식도 아주 독특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완벽한 기후여야 하죠.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햇빛에 반짝이지 않으려고 수녀처럼 온몸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요소는 거리입니다. 책에 따르면 그들은 거의 항상 이전 거주지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나 마을로 이사하죠. 이것은 대략 140분, 4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의 좋은 점은 컬렌 가족이 미국 전역에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입한 거죠. 오직 한 채만이 에드워드 쪽에서 상속받은 집이죠. 이 집은 그의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두 분 다 변호사였고 그래서 에드워드에게 상속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가족 구성원인 척하면서 그 집을 자기 자신에게 상속하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에드워드는 벌써 400년 넘게 살았잖아 라고 말하지 않게 되거든요. 뭔가 수상하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예전에 한번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약 70, 80년, 즉 인간의 평균 수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 새로운 아이들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들의 불멸의 삶을 통해 이 모든 집들을 옮겨 다니는 겁니다. 7년이 지나면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이 다음 주제인 관계와 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사한 후에는 영화에서 보여줬던 가족 내 역할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할들은 그들이 살아온 장소나 과거의 삶에 따라 점차 적응해 갑니다. 때로는 에드워드는 외동아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로잘리와 제스퍼만 칼라일의 자식인 반면 그냥 아무런 인연 없이 만난 룸메이트일 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살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앨리스와 제스퍼는 다른 집에서 살았고 로잘리와 에밋 역시 신혼부부처럼 따로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스퍼는 로잘리의 성인 헤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쌍둥이인 척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들의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각 구성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회계사, 교사 또는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나 도시로 이사를 가더라도 예전에 그들을 알던 사람이 이 새로운 곳에서 그들을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족 방문이나 일 혹은 인생의 상황 때문에 갔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앨리스가 그녀의 능력으로 등장해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너무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또한 그들은 집에 인간 손님을 들이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규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운명의 장난으로 컬렌 가족 중 한 명과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해도 절대 꿈에서도 그들의 집에 초대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문제를 일으키거나 경찰과 엮이지 않기 위해 동물만 먹는다는 그들의 황금률도 있죠. 법적인 측면을 계속 이야기해보죠. 컬렌 가족은 정말 엄청난 법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변호사입니다. 젠크스, 컬렌 가족이 이사할 때마다 새 집을 샀거나 그리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 때마다 젠크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모든 신분증, 100% 합법적인 서류, 부동산 등기, 차량 명세서까지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항상 컬렌 가족의 새로운 이름과 위치에 맞게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모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젠크스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불법으로 사는 게 그렇게 공짜나 저렴하지 않죠? 컬렌 가족을 한 번이라도 당신 도시에서 봤고 그들이 떠난 뒤 정보를 찾으려 한다면 아마 젠크스가 이미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을 거예요. 마치 그들이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젠크스가 신뢰로 보여도 실제로 제스퍼는 파토키네시스 능력을 써요. 이 능력으로 그를 조종하거나 오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죠. 하지만 컬렌 가족은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정체와 집을 미친 듯이 계속 바꾸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컬렌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측면, 바로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멸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오직 야생동물만 먹기 때문에 월급을 전부 식료품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복권 당첨 번호를 맞추기 위해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란 적이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선 앨리스가 미래를 보는 역할을 하죠. 이런 모든 도박 게임들, 베팅이나 로또, 카지노 게임까지 다 맞춘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모든 걸 아주 신중한 시스템으로 진행해서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못하게 해야 하죠. 그리고 물론 이 모든 돈은 젠크스가 세탁합니다. 그리고 각 멤버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그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아주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카슬리는 평판이 아주 좋은 의사였고 그의 아내 에스메는 건축가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젠크스는 컬렌 가족 각자를 이용해서 그 많은 돈을 세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이 가진 모든 집의 유지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들의 법적인 장난과 학비가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백만장자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인간들과 달리 아주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남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컬렌 가족은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항상 조심하고 이제 벨라가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참고로 컬렌 가족의 뒷이야기는 많이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혹시 이 독특한 가족의 전체 이야기와 연대기를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컬렌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평범한 삶을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